네, 오늘의 코인 어느덧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어제는 블랙, 네. 오늘은 화이트. 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매주 똑같은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예. 그냥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매일 똑같습니다. 아, 유니폼처럼 색깔, 약간 입으시는 건가요? 교복처럼. 오. 수요일 날은 이제 뭐 마음가짐을 새로 한다는 의미로 매일 똑같이 입고 오는데 좋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그 창시자, 비트코인 그럼요. 창시자가 누구냐, 굉장히 미국 정부 아니냐. 네. 상당히 흥미롭고 네.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했던 논리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하는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주장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재미있다.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진짜여도 좋고 가짜여도 좋고 어쨌든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있죠. 창시자가 누구냐, 많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좀 누구일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누구일 거라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뭐 수학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코딩한 그 로직이 개발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데 사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미국 정부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계속 이런 논란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영국 정부, 다음은 한국 정부까지 계속 논란이 되면 점점 이제 또 관심도가 더 높아지겠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창시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뭐 최근 들어서 미 정부다라는 의견들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꼭 다뤄봐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바로 한번 저희가 오늘 주제부터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오늘의 주제는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오늘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블랙록에 관한 내용은 사실 어제도 좀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경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시장에 그래도 호재로 좀 다가오고 있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승인 여부가 참 궁금합니다. 승인 여부도 궁금하고 승인됐을 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저 바로 살 거예요. 살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궁금한데 한번 하나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까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블랙록에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블랙록이 과연 우리들을 지금 아파하는 우리들을 구출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하나씩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다 블랙록이 뭐 1경원이다 관리 자산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ETF만 떼놓고 보더라도 지금 관리하는 ETF가 400개입니다. 400개라서 ETF 관리 자산만 놓고 봐도 그 블랙록이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블랙록은 예전부터 계속 비트코인에 친화적이었죠. 친화적이어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23년 1월이죠. 올 1월에는 이제 블랙록에서 만든 블랙록 산하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도 했었고. 아, 맞아요. 그 이슈도 다뤘었어요. 네. 작년 또 8월에 보면은 또 현물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품이다. 그래서 블랙록은 예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늘 관심이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SEC에다가 ETF 신청서를 제출한 건데 그 이름을 보면은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입니다. iShares는 뭐 브랜드 정도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트러스트인데 이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트러스트인데 왜 ETF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따가 내용이 조금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ETF 신청들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다 이제 반려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러스트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제 뭐 법적으로 또 뭐 좀 복잡한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오토바이는 너무 빠르니까 오토바이는 출입 금지야라고 만약 규정이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자전거인데 하고 들어갑니다. 자전거인데 하고 들어가. 근데 뜯어보니까 전기 자전거라서 속도는 오토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랄까요? 좋은 작전이다 내지는 분석을 할 때. 그럼 블랙록이 이런 SEC한테 반려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상장을 그렇죠. 시킨다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큰 차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ETF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건데 트러스트는 사실 이제 뭐 만기라는 개념이 있어서 안 되는 건데 이름은 트러스트지만 환매를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엔 ETF랑 똑같다. 그래서 뭐 트러스트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ETF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럼 뭐 지금 승인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의견을 낸다기보다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제 팩트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SEC가 지금까지 총 33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다 신청을. 거절을 했죠. 싹 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거절이었어요. 싹 다 이제 거절이었고 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로 시장 조작 위험이 크다는 맞아요. 이유가 투자자를 있었다고. 보호해야 한다. 네,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33건이 이제까지 다 반려됐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소식이죠. 좀 불안한데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이 ETF 신청한 건이 이제까지 총 576건이었는데 단 한 건만 반려되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물론 이제 두 번째 건이 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이게 단지 이제 확률로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요? 1등한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자산 운용사로서 지금 1등인데 과연 반려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걸 했을까? 우리는 이기는 싸움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블랙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물론 이제 브랜드 가치로 따지니까 이제 어떤 통계에서는 2등 정도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어쨌든 관리하는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1등이다. 그리고 이번 신청서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시장 조작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ETF가 반려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이번 신청서 내용 중에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내용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 거래 활동이라든가 청산 내역 뭐 이런 것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시장 조작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승인 가능성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 요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 뭐 다른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없지만 이제 드러나 있는 팩트들만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승인될지 안 될지는 이제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켜봐야죠. 네. 어쨌든 올해 안에는 결론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네, 보통 이 ETF 신청에 관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승인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때마다 좀 다른가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반려가 됐으니까 그렇고 뭐 요번 건 같은 경우는 한 뭐 올해 안에는 된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는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게 그거죠. 만약에 승인이 됐어. 승인이 됐으면 정말 그러면 호재죠. 이제 네. 시장에 어떤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것인가? 혹시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는 없을까? 그렇죠. 이런 면을 이제 네. 생각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상당한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나머지 따라 들어오는 기관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또 투자자들이 또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 호재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까지 이제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제도권에 들어온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기존의 알트코인들 중에 이제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됐다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요 불안한 코인이라던가 밈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외면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인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하필 이런 시기에
안 좋잖아요, 시기가. 맞습니다. 네, 뭐 예전부터 비트코인에 친화적이었지만 이 자체로는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지난번에 SEC가 이제 제소한 걸 보고 전쟁이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했는데 네. 블랙록이 이제 신청을 했다. 뭐 거의 이제 핵폭탄을 이제 그죠. 하는 네.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인 투자자로서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얘기했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세 가지는 꼭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데 일단 과연 블록체인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지 스스로 블록체인 혁명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첫 번째고 여기서 만약에 아니다라고 되면은 투자 시장을 떠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지금과 같은 지금 최근에 50% 점유 뭐 있었죠. 맞아요. 넘었다고. 네.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이 계속 이 정도의 지위를 40% 이상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 중에 과연 그 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점에 남아있는 코인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코인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해도 좋은 거고 지금 일시적인 등락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는 조금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경의 자산을 굴리는 또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우리 시장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속보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월가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의중이 암호화폐 시장 죽이기인지 혹은 암호화폐 시장을 가져오기 위한 것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토큰 증권, 투자 시장에 새로운 물결이 온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토큰 증권에 관해서 이제 실질적인 거래가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련해서도 한국 국내 이제 증권사들이 그 시장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됐는데, 자, 이게 사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토큰 증권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맞아요. 있는데 네. 아직 그렇게 이제 뭐 일반인들한테까지 관심을 집중이 되진 않죠. 제대로 네. 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블랙록은 너무 큰 얘기고 오히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하위 테스트를 지난주에 이제 증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 테스트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말씀드리면은 일단 증권을 구분하는 기준인 거죠. 그래서 1933년도에 이제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그 하위 테스트 기준을 4가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자금이 투자가 됐느냐, 그리고 이 자금이 공동 사업에 투자가 됐느냐, 그리고 이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느냐, 그 다음에 이익이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냐, 이 기준으로 이제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뮤직하우라고 있었죠. 그게 맞아요.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증권성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기준으로 이제 증권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서 그때 STO 규제 및 뭐 유통 발행 체계가 가이드가 나왔을 때 그때 여기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토큰 증권에 대해서 지금 각 증권사들, 금융사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맞아요. 있고 네. 이제 우리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오늘의 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토큰 증권이 이제 활성화되면 그 원래 주제는 토큰 증권이었는데 그 안에 부동산 모든 게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술품, 그렇죠. 네. 어떻게 이게 커질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 투자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강남 빌딩을 사고 싶었는데 이게 오를 줄 알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동안은 투자를 못 했었더라면 앞으로 토큰 증권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무수하게 이제 늘어날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공부를 해 나가면
초기에는 좀 더 이제 더 많은 기회, 경쟁이 아무래도 줄어들 그럼요. 거니까 네. 초기에 이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증권사들을 보시면 이제 다 요거는 이제 한 올 초 정도에 이제 정리된 내용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별로 다 토큰 증권에 다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를 삼았었던 게 원래 크립토 업계에서 뭔가를 이제 이 토큰 증권 관련해서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증권사들, 기존 금융업체들이 이걸 다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증권사들이 블록체인 업체와 이제 컨소시엄을 하면서 이제 같이 사업을 준비해가고 있는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개별로 이제 대응을 한다기보다 이제 6개 은행이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이제 토큰 증권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조각 투자 사업을 했던 사업자 12개랑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랑 제휴를 해서 이제 토큰 증권을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예탁결제원 사장이 이제 취임 100일 기념 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반기에 ST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겠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는 아니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좀 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걸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이제 법이 마련되는 건 내년으로 보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이제 금융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임박한 거죠. 이제 임박한 상황이니까 토큰 증권, STO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서 이제 투자 기회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 앞으로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자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STO 투자 관련해서는 블록체인과는 좀 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 대표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투자의 팁들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련한 투자가 이제 시행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STO 관련해서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안겨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